안녕하세요. 새남TV 이승훈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들의 좌뇌, 우뇌에 대한 테스트와 또 아이들의 사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할 강의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전에 가르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봐왔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테스트이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왔던 거 이거 가지고 테스트 영상이고, 요거 요전에 했던 거 성인용 테스트와는 좀 달리 제가 조금 설명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기계 의무를 안 하고 제가 직접 할게요. 그래서 그 판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학교 가기 전에는 그냥 운의 타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습적으로 나온 거는 만 7세 이후부터 아이들 뇌가 자뇌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성향이 좀 바뀌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주기교육 현실상 만 7세가 아니라 그냥 7살 우리나라 나이로 학교 가기 전 7살부터 아이가 성향이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학교 간 이후부터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 영상이 테스트 하는 거, 두 번째는 이 테스트에 대한 각각의 설명 영상을 하나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IQ랑 EQ랑 아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에는 그걸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네 번째 강의에서는 아이들의 좌뇌 타입, 우뇌 타입의 특징, 그러니까 학업 특징이든 아니면은 보통 생활하는 습성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원래 테스트지를 정확하게 하라고 하면은 테스트 문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을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현재 아이들 시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학습 관련 또 사회성 관련 이렇게 나눴어요. 이 부모님이 개입이 돼 버리면은 부모님은 테스트 하다가 아마 꺼버릴 거예요. 다 막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는 하다가 가슴 찢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뺐어요. 그래서 현재 아이들 기점으로 해서 학습 관련, 사회성 관련 이렇게 해서 두 부분을 나눠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 관련은 최종 점수가 15점이고 사회성 관련은 최종 점수가 16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적으셔가지고 몇 점 정도 나오셨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뇌 정리정돈 관련된 것이에요. 어떤 것을 한 후에 주변을 아이들이 치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다음에 치우다든지 아니면 모금 같은 걸 놓은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1번, 정리를 안 하면은 2번 하시면 돼요. 점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 관련돼서는 보시고 그냥 바로 체크를 하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정지시켜 놓고 하시고 다음 문항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좌뇌 언어 능력 관련 부분. 생후 30개월 이후 말을 자연스럽게 했다. 그래서 1번 했으면은 플러스 1점, 30개월 이후에 말을 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점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항. 이번에도 좌뇌 언어 능력 관련 부분이에요. 한글 읽기가 7살 이전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스스로 떴다. 플러스 2점. 교육으로 떴다. 플러스 1점. 학교 갈 때쯤이나 학교 가서도 아직까지 한글을 제대로 못 읽고 이런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좌뇌 언어 능력 관련 문제입니다. 아이가 말을 할 때 딱딱 끊어서 할 말만 하는 경우 플러스 1점,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한다 마이너스 1점입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은 아이가 무슨 원하는 거나 아니면 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뭐뭐 했어 라고만 딱 얘기하는 애들, 요런 애들은 1번. 2번 같은 경우는 너 뭐뭐 했어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끝이 없어, 이런 애들.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막 핑계 대고 막 이런 애들, 막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 1점을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받아쓰기를 할 때 많이 틀려오는 경우. 1번, 보통 이제 8점 이상 맞는다. 뭐 전날 연습을 하든 뭐를 하든 8점 이상을 맞아온다. 플러스 1점. 전날 연습을 하고 막 했는데도 8점 이내로 맞아온다. 아니면 그랬었거나, 이제 아이들이 좀 학년이 높으면은 이제 그때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는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플러스 1점, 8점 이상, 8점 이하로 맞아온 게 굉장히 많다.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자네 언어 능력 편입니다. 한글을 읽은 후에 책 보는 것 또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한글을 언제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7살에 떴는지 8살에 떴는지 아니면 5살에 떴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글을 띈 이후, 본인이 책을 읽기 시작한 이후 본인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거나 이러면은 플러스 2점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하라면은 너 책 읽어 그러면 응, 알았어 하고 이제 책 읽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인상을 찌푸리면서 할 수 없이 한다. 아, 하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또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 1점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줄 아는데도 책을 읽는 거를 막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싫어하고 이랬던 애들은 마이너스 2점을 주시면 돼요. 이 기점은 아이가 글을 읽은 다음에 1년 기간, 기존에 뭐 했었을 수도 있고 지금 학년을 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가 한글을 읽었을 때 기점으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공부나 아니면 책 읽는 거를 좋아하면 플러스 2점. 그 다음에 너 좀 책 좀 가서 읽어 그러면은 응 엄마 하고 있는 애들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너 책 좀 읽어 그러면 아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읽는 아이들 마이너스 1점. 그 다음에 너 책 읽어 그러면 싫어 나가서 놀 거야 막 이런 아이들 마이너스 2점입니다. 또 언어 능력이에요. 이 언어 능력을 계속 중요시 하면 언어 능력이 안 되면 아이들이 학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쉬운 문제나 숫자 등을 정확하게 보면서 거의 뭐 그냥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험 보면 거의 100점을 맞겠죠.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은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쉬운 거, 막 이런 거 글씨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틀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닌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잘못 봐가지고 종종 틀려오는 애들, 글씨 잘못 봐가지고 뭐뭐인 것은 뭐뭐 아닌 것으로 보고 뭐 2 더하기 3을 뭐 3 더하기 3으로 본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 봐가지고 쉬운 거 틀려서 오는 애들, 오히려 이런 애들은 또 어려운 문제를 반에서 혼자 맞추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마이너스 1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좌뇌 수리 관련, 그러니까 수학이에요. 7세 이전에 10이 넘는 덧셈, 예를 들어서 뭐 6 더하기 7, 뭐 8 더하기 9 이런 거, 합이 10이 넘는 거, 이거를 7세 이전에 했다. 요거는 플러스 2점.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전, 학교 입학하기 전에 했다. 그럼 플러스 1점. 초등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마이너스 1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수리 관련입니다. 숫자 계산을 할 때 고생했거나 아이가 수 계산을 어려워한다. 아이를 이제 수 개념부터 가르치고 이렇게 숫자 계산을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 그때 학교 가기 전에 아이를 계산 이런 거를 시켰을 때 뭐 가르쳐 주니까 그냥 하면서 다 계산을 해. 이런 아이들은 플러스 1점. 이 숫자 계산하는데 아이가 막 숫자만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덧셈 뺄셈 하라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랬던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학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들은 마이너스 1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째 작업 진행 부분이에요.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고 노력하려는 편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아이들이 그날 해야 될 거를 따닥따닥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 애들, 공부 같은 거 그날 할 거는 그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애들, 요런 애들 얘기를 해요.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해야 될 거를 그날 처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미루지 않고. 요런 아이들은 플러스 2점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기는 하되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해 그러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텼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막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끝까지도 버텨가지고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규칙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면 하지도 않고 뭐 해라 그러면은 이따가 할게 그래 놓고서 안 하고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마이너스 1점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업 관련이에요. 아이에게 지금 아이랑 같이 없으시면은 아이가 이제 요거 영상을 다 보시고 요 부분 따로 아이랑 이제 막 아이가 뭐 학원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너 어제 했던 거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랑 이제 좀 편하게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시면서 물어보세요. 너 어제 뭐 했지?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침부터 뭐 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쫙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잘 기억 못하고 어제 뭐 했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마이너스 1점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문제는 사회성 문제예요. 아이들 그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대인관계, 감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습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 부분은 따로 카운트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좌뇌 판단, 타당성 관련 문제예요. 아이에게 어떤 것을 시켰을 때 이유와 핑계를 대면은 플러스 1점을 주시고요. 군소리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은 마이너스 1점을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집중력 관련 문제예요. 스마트폰이 곧 인생이다.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잡고 막 게임을 하든 유튜브 동영상을 보든 막 초등학생인데 이미 초등학생이 그 정도면은 이미 그 전에 이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근데 하지마 그러면은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끄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아예 만지질 않는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플러스 1점을 주시면 되고 스마트폰 하지마 그러면은 이제 막 인상 찌푸리면서 막 난리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마이너스 1점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훈육법. 요거는 어머님 관련 문제예요. 아니면 아버님이나 부모님 관련. 아이 훈육 시 예전에 안 돼, 하지 마, 이거에 저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7살 이전에 했다고 7살 이후에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거는 부모님 버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하지 마,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지시형으로, 부정형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거의 매일 했다, 아이한테. 그러면은 마이너스 2점 그냥 스스로 주시면 돼요, 어머니가. 그 다음에 두세 번. 많이는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했던 것 같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러면은 마이너스 1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런 부모님들이 계셔요. 실제로 받고 절대 이런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0점을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0점이에요. 그 다음에 좌우 분석 및 해결이에요. 좌우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해결법. 자, 부모한테 물어본다. 바로 마이너스 1점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혼자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이제 부모가 야 그게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혼자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플러스 1점 주시면 됩니다. 운의 창의성.
장기 기억 해마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요거는 아이랑 또 놀 때 해봐야 돼요. 편하게 있을 때. 그래서 뭐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슨 뭐 퍼플색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색깔 뭐 빨로초, 뭐 파랑, 요 정도 눈에 확 보이는 색깔들. 그래서 뭐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10개 이상 대답한다. 그러면 플러스 3점. 5개 이상 플러스 2점. 3개 이상 플러스 1점을 주세요. 3개 이하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빨간 자동차요, 뭐 아까 앞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뭐 빨간 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들이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뭐 빨간색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방차라든지 뭐 피라든지 뭐 빨간색 사과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강에 관련된 거를 타다닥 10개 이상, 시간은 2분 주세요. 2분까지 나온 내용들. 2분 넘어가면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뭐 빨간색이 뭐 있을까? 그러다가 주위에 보이는 빨간 페인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건 의미가 없고, 오리지널 빨간색 얘기하는 애들, 오리지널 파란색 얘기하는 아이들. 그래서 뭐 하얀색은 뭐가 있을까 그랬는데 바나나요. 그래도 맞는 거예요. 바나나는 껍데기는 노랗지만은 안에는 하얘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운의 창의성, 장기 기억, 해마, 크기 보는 거예요. 자, 6번째 운의 상상, 표현력 관련 문제예요. 아이에게 미래의 꿈을 물어보고 1분간 상상하게 하세요. 이것도 아까 거 할 때 같이 하시면 돼요. 아이들 나이 상관은 없고요. 초등학생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분 이상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플러스 2점을 주세요. 이 1분이 말이 1분이지 1분 이상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30초 이상 얘기한다. 플러스 1점. 30초 이하다. 0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나 의사. 그리고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식으로 쫙 풀어서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1번. 그 다음에 얘기하다가 끊겨버려. 그래도 30초 이상은 가고 30초 이하로 얘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상상력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항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자, 운의 예술성 관련 문제예요. 공부보다 만들기, 악기, 그림 등을 좋아한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7세 이전에 이미 나와요. 근데 부모님들이 학업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7살짜리인데 아이들이 막 그림 막 디테일하게 그리고 머리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그리고 뭐 풍경화라든지 막 이런 것도 다른 애들을 비해서 너무 잘 그리는데 이거를 재능 개발을 안 해주고 부모님이 그냥 막 공부만 하라고 막 시키는 아이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스킬을 갖고 태어났는데도 그거가 묵살돼 가지고 재능 개발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걸 보시면 돼요. 아니면 학교 가는 이후에도 공부보다는 뭐 만들기를 좋아한다든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만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책 보고 이런 거. 이런 아이들은 그냥 0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 말고 다른 거에 관심 많은 애들은 플러스 1점을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운의 글씨체, 디자인 및 감수성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의 글씨체가 초등학교 2학년 이상. 근데 보통 2학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글을 쓰고 나서 글씨를 배우고 나서 2년 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씨를 배우고 나서 2년 후. 2년 후가 지났는데도 아이 글씨가 막 날라다녀요. 이런 아이들은 마이너스 1점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글씨체가 이뻐져 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좀 감수성이 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플러스 1점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서
보통 이게 3학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글씨체가 이쁜 글씨체, 나쁜 글씨체만 이쁜 글씨체가 2개, 3개씩. 그리고 이쁜 글씨체가 있으면 바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막 모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플러스 2점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운의 사회성, 대인관계 관련 문제입니다. 6살까지 낯가림이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조금 있다 하는 아이들 마이너스 2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있긴 했는데 지금은 뭐 괜찮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0점. 3세 이후 낯가림이 풀릴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낯가림이 없어. 뭐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막 금방 친해져. 이런 아이들 플러스 2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사회성, 사회활동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를 부모가 너 나가서 친구랑 놀지 말고 집에서 공부나 해 그러면서 아이들만 못 만나게 하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원인인 거죠. 부모님 때문에 아이가 밖에 나가서 못 노는 경우 이거 마이너스 2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런 제재가 없는데도 아이가 그냥 보통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밖에 안 놀고. 뭐 그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부모님이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굳이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하셔도 아이가 보통 집에 있는 경우 밖에 안 나가고 이런 아이들 마이너스 1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이 주로 이러겠죠.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막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공부하러 가면 싫어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서 밖에서 놀고, 밖에서 1시간만 놀고 와 그러면 막 2시간인데도 안 나오고 안 오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플러스 1점 주시면 됩니다. 11번째 운의 사회성 리더십 관련 문제입니다. 이것도 앞에 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야 리더십이 있어요. 밖에 나가지 않으면은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친구들이 본인 아이들을 찾을 때 보통 안 찾는다. 뭐 쟤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 딴 애랑 놀자. 이런 식인 거죠. 마이너스 1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다른 아이를 찾아. 나 밖에서 놀래. 나 누구랑 놀래.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플러스 1점 주시면 되고요. 보통 다른 아이가 나 쟤랑 놀래. 뭐 여러 아이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리더십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 플러스 2점 주시면 됩니다. 자, 운의 사회성 관련 문제입니다. 감정 조절과 상대방을 생각하는 감정이에요. 여기 좀 중요한데, 화가 나면은, 식구들, 그러니까 뭐, 엄마나 아빠나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은, 뭐, 동생인데 막 누나를 때리거나, 뭐, 동생하고 언니랑 있는데 동생이 막 언니를 때리거나 아니면 언니가 막 동생을 막 때리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조금 본인이 때린 것도 이게 때린 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때리고도 이게 상대방을 때리고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미안함 이런 걸 못 느끼고 오히려 당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굴 이렇게 괴롭히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엔 눈에 안 보일 때 아이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없을 때. 왜? 부모님이 있을 때 혼나니까 없을 때 몰래. 요거는 잘 체크가 힘들긴 하는데 일단 바탕거로만 체크를 하세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화를 내면서 막 점점 막 열받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면서 화를 내면서 더 화를 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마이너스 3점 주시면 되고요. 화를 내지만은 나중에 뭐 언니 미안해, 뭐 형 미안해, 그래서 야, 동생 누구야, 아까 내가 너 때려서 미안해, 막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정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정상은 아니지만은 그냥 0점으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봐왔기로는 뭐 우리 애가 뭐 이렇게 때리거나 뭐 상대방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적이 없다 생각하시면 그냥 플러스 1점 주시면 돼요. 네. 요것으로 테스트 마쳤고요. 학습 관련, 그 다음에 사회성 관련 따로따로 구분을 해 주셔가지고 숫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 결과값은 제가 다음 주에 알려줘야 돼요.
이게 숫자가 작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 작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학습 관련 같은 경우는 숫자가 높으면은 그만큼 공부를 하는데 좋은 거고, 제가 근데 얘기했다시피 어린 나이에 선행을 하거나 이러면은 학습은 좋긴 한데 사회성 부분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체크만 해주세요. 체크만 해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강의할 거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히려 제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선입관이 생겨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설명을 안 들으시면은 이 부분만 체크를 하고 또 다음 설명을 안 들으시면은 아, 숫자가 나쁘면 나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이 내용은 부모님 관련된 거는 뺀 거예요. 현재 아이들의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부모님 관련까지 껴가지고 문항이 한 50개가 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다 보실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게 학습하기 좋은 상황인지, 아니면은, 숫자가 적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회성 부분이 낮으면은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할 요거 지금 1탄이에요. 1탄이고, 2탄, 3탄 영상을 다 끝까지 다 보신다면은, 아이가 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지금 7세 이하,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 부모님들도 이거를 보시면 아이가 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 영상을 학교 가기 전 아이들 어머님이 보신다면은 아, 아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다음 영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그거 7세 이전 부모님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 예. 요걸로 좀 너무 길어졌네요. 길어졌는데 어차피 중요하니까 이게 성인하고 달라가지고 아이들 부분 예민하니까 좀 길게 했는데 요 부분 꼭 참조하시고 다음 영상 그 해석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걸로 강의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